성공한 기업가나 성공한 예술가들은 의심이나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일을 밀고 나가는 것임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즉 두렵더라도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의 저자 제이 세밋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두려워서 죽음을 택한 제수에 대한 다음 이야기에서 두려움이 불러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중세의 한 악명 높은 도둑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성 지하실에서 제수에게 왕은 2가지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교수대에 바로 매달리거나 불길한 기운을 뿜는 녹슨 커다란 철문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망설이지 않고 교수대를 선택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그의 목에 올가미를 걸 때 도둑이 물었습니다. 폐하, 간청합니다. 저 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은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제수에게 똑같은 선택권을 주는데 모두 교수대로 가기를 선택하지. 사형 집행인이 그의 목에 걸린 올가미를 조이자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유라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보다 앞으로 생길 일이 뭔지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더군. 이쯤 되면 앞으로 생길 일이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란 놈의 위세가 엄청난 거죠. 다음 이야기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자기 그림에 대한 회의가 너무나 심하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자신이 지은 붓에 있음을 깨닫게 된 고흐는 마음속에서 당신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림을 그려라. 그럼 그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은 자존감 부족과 성공할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자 세밋은 사회 초년생 시절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필사적으로 직면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 나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헐리우드에 입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특출난 기술이나 인맥이 없었다. 당시 나에게 있는 건 아내와 2아이 그리고 학자금 대출금과 신용카드 빚, 주택담보대출금 뿐이었다. 나는 2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삶을 살게 하고 싶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될 때까지 그런 척하면 그렇게 되려니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밀어붙이며 영화 제작 관련 일을 잡히는 대로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어느 날 영화 세트장에서의 내 첫 번째 임무는 미키와 모두라는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 영화의 기술 자문이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기술 자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나는 수시 각각으로 고민이 시작되었는데 장비의 부품이 고장나서 내가 수리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라든가 기술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쩌지와 같은 나의 두려움은 끝이 없었으나 그 일을 하면 하루에 $1,000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1980년 그 시대에 $1,000는 22살짜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당시 블레이크 에드워즈는 뛰어난 감독이지만 현장에서는 스태프에 대한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다. 첫째 날 나는 겁에 잔뜩 질려 있었다. 너무 겁먹은 나머지 아침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점심때까지도 조용히 버티면 해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린 큰 그림은 점심시간까지 버틴 후 잘리는 것이었다. 적어도 점심은 해결한 후 $500를 받고 싶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오전 내내 감독의 시야를 피해 다니기 바빴다. 한쪽 구석에 서서는 아무한테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조 감독이 점심시간을 알렸을 때 나는 배식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가장 먼저 배식을 받고는 배식차와 최대한 먼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내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영화업계에서는 배우들이 먼저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내 뒤에 줄을 섰던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인 영국 배우 더들리 무어였다. 그는 내 뒤에서 배식을 받은 후 내 옆자리에 앉았다. 어쩌다 보니 스타들의 테이블에 앉게 됐으니 이제 잘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접시에 놓인 스테이크를 재빨리 먹어치우며 나는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 그래도 점심은 해결했네. 내가 예상치 못한 또 한 가지는 나를 본 더들리는 내가 감독의 아들이거나 스튜디오의 주요 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 앉았을 때 핵심 그룹 안에 있던 나는 영화사 사람들 눈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39년이 흐른 지금 지면을 통해 고백하지만 나는 그 영화에서 어떤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버티고 있었던 덕분에 제작 감독은 자신의 다음 영화 비버리 힐의 낮과 밤에 나를 다시 고용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세밋은 영화 기술 자문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맞서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티어서 결국 기회를 하나씩 포착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이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끈질기게 그 일을 실행하고 또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움과 맞서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